안녕하세요. 44차시 외심의 작도 방법과 삼각형의 모양과 외심의 위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삼각형의 외심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외심의 위치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삼각형의 모양과 외심의 위치 관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복습입니다. 외심의 정의, 외심의 성질인데요. 지금 외심이 그려져 있는 이 그림에서 살펴보면 삼각형의 외심이라는 것은 외접원의 중심을 바로 외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외심의 성질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번,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같다. 그 다음, 세 꼭지점에 이르는 선분을 그리면 이등변 삼각형 3개. 여기서 보면 지금 ABO, 그 다음에 AOC, 그 다음에 BOC 이렇게 세 개의 삼각형이 모두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세 번째, 외심에서 각 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각 변을 수직이등분한다. 사실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외심의 작도 방법인데요. 자, 문제입니다. 원의 접선이 아니죠. 죄송해요. 오타가 났네요. 자, 오타는 지우고 외접원이 그려져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삼각형만 나와 있을 때죠. 이게 삼각형만 나와 있다고 해보면 얘의 외심을 어떻게 찾을까요? 이게 바로 문제인데요.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점이 실제로 외심이 되는데요. 대체 왜 외심이 되는지, 실제로 외심이 되는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떠있는 화면에 보면 삼각형이 나왔죠. 이 삼각형을 가지고 이제 외심을 찾아볼 거예요. 아까 저기서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외심은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게 맞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볼게요. 자, 수직 이등분선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렸더니 한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세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과연 이게 외심이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지울게요. 쓸데없는 건 좀 지우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는 지울게요. 자, 지우고, 자, 점만 남겨놓은 상태예요. 자, 지금 우리는 이 I 점이 뭐였으면 좋겠냐면 이게 외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외심이 되는지 봅시다. 자, 외심이란 복습을 해보면 외심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외접원의 중점. 그래서 외심은 외접원의 중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외접원이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외접원이 그려졌을 때 그 중심이 바로 이 외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게 외심이라고 하면 이렇게 점을 연결했습니다. 외심과 A를 연결하면 이 변의 길이가 뭐가 돼야 돼요? 반지름이 돼야 되죠, 지금. 그래서 이 점이 실제로 반지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지름이 되는지. 자, 원을 그려볼게요. 자, 원은 이 점을 중심으로 하고요.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자, 해봅시다. 자, 그려볼게요. 짠. 자, 지금 제가 그린 이 변의 길이, 그래서 이 변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제가 그렸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A, B, C 점을 모두 지나고 있죠. 즉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대로 이 빨간색 변은 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주황색 원은 뭐가 됐어요? 삼각형의 외접원이 됐죠. 자, 그럼 결론.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했더니 그게 뭐가 됐어요? 바로 외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점을 이렇게 움직여보면 외심의 위치가 변하지만 실제로 외심이 다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돌아갑시다. 자, 그래서 결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하면 그 점이 외심이 된다, 안 된다? 네,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뭐가 된다고요? 바로 외심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게 바로 외심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삼각형의 모양과 외심의 위치 관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것도 우리가 아까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외심을 그려놨어요. 이 지금 가운데 있는 점이 외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삼각형은 예각삼각형이죠. 자, 여러분이 혹시 기억을 못할까봐 제가 한번 적어볼 건데요. 삼각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각삼각형은 뭘 예각삼각형이라고 해요? 예각삼각형이라는 거는 삼각형의 세 내각이 모두 90도보다 작은 삼각형. 그걸 보고 우리가 예각삼각형이라고 하죠. 그러면 둔각삼각형은요? 둔각삼각형은 삼각형의 한 내각이 90도보다 큰 삼각형.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둔각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직각삼각형은요? 삼각형의 한 내각이 정확하게 몇 도? 90도인 삼각형. 이걸 보고 우리가 직각삼각형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에요? 네, 얘는 예각삼각형이죠. 자, 그러면 예각삼각형의 외심은 지금 삼각형의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안에 들어가 있죠. 항상 그럴까요? 자, 한번 제가 조정을 해볼게요. 자, 움직입니다. 외심도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자, 근데 얘도 예각삼각형이고요. 얘도 예각삼각형이죠. 다양한 예각삼각형들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전부 어떻게 돼 있어요? 외심이 안에 들어가 있죠. 아,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냐? 지금 예각삼각형인 경우 외심은 삼각형의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지금 안에 있죠. 안에 있다. 그래서 예각삼각형인 경우에는 외심은 항상 삼각형의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정리를 했고, 자, 두 번째 둔각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에요? 예각삼각형이죠. 잠깐만요. 필요 없는 거 하나만 지울게요. 필요 없는 거 하나만 지우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 하나만 지우고, 자, 이제 둔각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둔각삼각형이란 삼각형의 한 내각이 90도보다 큰 삼각형. 자, 그럼 90도보다 크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면 90도보다 크겠죠. 지금 각 BAC가 몇 도인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계산을 해보면 BAC는 132도래요. 그러면 분명히 둔각삼각형이죠. 자, 둔각삼각형으로 만들었더니 외심이 어디 있어요, 지금? 외심 좀 색깔 좀 예쁘게 바꿔줄까요? 자, 외심이 어디 있어요? 삼각형의 밖에 있네요. 둔각삼각형이면 항상 밖에 있을까요? 한번 조금씩 바꿔보면서 해봅시다. 자, A가 점점 커집니다. 자, 어때요? 점점점 외심이 멀어지죠. 그리고 점점 각을 줄일수록 다가옵니다. 자, 하지만 90도만 넘어가 있으면 어때요? 항상 밖에 있죠. 그러니까 결론. 자, 둔각 삼각형인 경우 외심은 삼각형이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죠. 둔각 삼각형인 경우엔 밖에 있구나. 자, 그럼 예각 삼각형이랑 둔각 삼각형까지는 했어요. 자, 어때요? 예각은 삼각형 안에, 둔각은 삼각형 밖에 있어요. 자, 마지막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려면 얘가 90도가 돼야 되죠? 한번 맞춰볼게요. 조금 힘들겠지만 90도를 맞춰볼게요. 90 맞추기 힘드네요. 90
정확하게 90도를 맞추고 싶은데. 자, 90도 맞추기는 어렵네요. 90도랑 얼추 비슷하게 했는데 정확하지 않은 거니까요. 90도가 되는 삼각형을 제가 지금 만들어 볼게요. 잽싸게 만들어 봅시다. 90도가 되는 삼각형을 하나 잽싸게 만들게요. 자, 90도가 되는 삼각형을 만들었고요. 필요 없는 건 또 지웁시다. 필요 없는 건 지우고, 자, 90도인 삼각형을 지금 만들었어요. 자, 이 90도인 삼각형의 외심을 구할 겁니다. 외심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만나는 점이 있네요. 점을 찍어줍니다. 자,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게 외심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외심이니까 당연히 KL의 선분 길이와 LJ의 길이는 같겠죠. 자, 그러면 원을 생각해 볼게요. 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죄송합니다. 잘못 그렸어요. 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외접원까지 그린 상태인데 어때요? KL과 LJ는 뭐가 됩니까? 지금 반지름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게도 이 L이라는 점은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이 빗변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빗변의 중점에,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직각삼각형인 경우에는 외심은 정확하게 어디 위에 있어요? 빗변의 중심에 있어요. 와우, 엄청난 거죠. 자, 이 마지막 결론, 이 직각삼각형에 관한 결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예각삼각형을 먼저 볼게요. 예각삼각형은 삼각형의 세 내각이 모두 90도보다 작은 삼각형을 얘기하는데, 이 경우에는 외심은 삼각형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삼각형 안에 있다밖에 모릅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요. 둔각삼각형은 삼각형의 밖에 있어요. 얘도 역시 삼각형의 밖에 있다는 정보만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직각삼각형은 지금 어때요? 직각삼각형은 어때요 지금? 직각삼각형의 경우에는 빗변의 중심에 있어요. 정확하게 외심의 위치를 알 수가 있다고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어디에 나오니까? 시험에 나오니까요. 시험에 늘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직각삼각형과 외심.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제 삼각형의 모양은 이렇게 예각, 둔각, 직각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외심의 위치는 지금 보시다시피 예각은 안에 있고요. 둔각은 밖에 있고 직각은 정확하게 빗변의 중심에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예각삼각형은 외심은 삼각형 내부에 있습니다. 둔각은 외부에 있고요. 직각은 빗변의 중심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해요. 직각삼각형.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삼각형의 내심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 건데요. 그 전에 저희가 1시간 정도 삼각형의 외심과 관련된 문제들을 조금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 확인 숙제 다음과 같고요.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